저만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세간의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에 나오는 영웅왕 길가메시가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페이트 제로나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에서 악역에 가까운 인물이지만 압도적인 전투력이자 강력한 설정으로 인해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캐릭터가 바로 길가메시죠.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시리즈 중 특히 UBW 무한의 검제 시리즈는 띵작 그 자체며 귀멸의 칼날을 만든 유포터볼이 만든 띵작 중 띵작이니 꼭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다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 오류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화와 만화의 콜라보이다 보니 넓은 마음과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캐릭터의 특징을 즐긴다는 느낌으로 그저 재미로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길가메시는 어느 날 낯선 곳에서 소환이 되어 눈을 떴는데 자신을 소환시켰을 마술사는 온데간데 없었고 길가메시는 자신의 몸이 마치 인간과도 비슷한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길가메시를 억지로 소환을 해 성배를 차지하려고 했던 한 마술사는 실수를 했고 길가메시를 온전치 못한 상태로 다른 이 세계에 소환을 시켜버린 것이죠. 길가메시는 본디 영웅왕이자 성배 전쟁에 참가하게 되는 서번터이며 마술사가 소환한 곳에 나타나야 하지만 이례적으로 다른 세계에서 변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소환한 마술사와는 불안정적이긴 하지만 마력으로 여전히 이어져 있었기에 움직일 수 있었죠. 길가메시는 이 마력이 결국 다 끊어지면 난 소멸하겠군 이라는 생각을 하며 그때까지 이 세상 구경이나 좀 해볼까? 하며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탄지로가 골목에서 나오다가 길가메시와 부딪혔습니다. 탄지로는 죄송합니다. 제가 한눈을 파는 바람에 하며 굽신굽신 사과를 했죠. 그런데 탄지로는 보통 아무리 한눈을 판다고 해도 후각이 뛰어나 가까이에 사람의 냄새가 나면 알아차렸기 때문에 길 가다가 사람과 부딪힌 적이 없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아무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길가메시는 탄지로의 옆에 있는 네지코를 보고 이상함을 느꼈죠. 이 소녀에게는 마력이 느껴진다고 말해요. 네지코 역시 길가메시를 보자마자 갑자기 길가메시에게 다가가 길가메시의 팔을 툭 하고 잡았고 길가메시는 감히 천한 것이 어딜 짐의 몸에 손을 대느냐 하며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러다 탄지로는 당황하며 죄송하다고 굽신굽신거렸고 원래 이 아이가 이러지 않는데 실례를 범했다고 했죠. 네지코는 콩알론이 되며 왜 이러지 싶은 느낌으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길가메시는 강력하게 네지코와 마력으로 연결된 느낌을 받게 되었고 네지코의 손등에 마스터의 표시인 영주가 생겨버렸죠. 혈기가 가진 혈기술은 일종의 마력과도 비슷한 원리였고 불완전하게 마력이 이어져 있던 길가메시가 이 세계에서 마력을 지닌 네지코와 이어져 버린 거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네지코는 가만히 있어도 조금씩 마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느껴져 길가메시는 완벽하진 않지만 이 세계에 현신에 있는데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했죠. 길가메시가 보기엔 네지코가 현재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마치 바보인 것 같다는 생각에 무시하고 다른 길로 가버렸고 탄지로는 이상한 사람이네 하며 가던 길을 갔죠. 이윽고 탄지로는 타마야와 만나 네지코를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그때 무장일본의 스사마루와 야하바가 타마야의 아지트를 습격했고 네지코와 탄지로는 그들을 상대하느라 꽤 고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사마루가 던진 색실공에 네지코의 다리가 날아갔고 쓰러졌죠. 스사마루는 색실공을 여러 개 만든 뒤 쓰러져 있는 네지코를 처리하려 한꺼번에 던졌고 탄지로는 네지코 피해!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수십 개의 칼이 날아와 그 색실공을 꿰뚫으며 땅에 꽂았고 잡종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하며 번쩍번쩍한 금빛가스러운 갑옷을 입은 길가메시가 유유히 걸어왔죠. 탄지로는 저분은 아까? 라는 생각을 했고 스사마루는 내 놈은 무엇이냐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길가메시는 감히 이 고귀한 짐에게 내 놈이라고 하다니 죽음을 재촉하는구나 라고 하며 등 뒤에 어떤 출입구가 생겼고 그곳에서 여러 개의 칼날과 창이 날아가 스사마루의 몸을 꽂아버렸죠. 그러자 저 멀리에서 야하바가 저 녀석은 무엇이지? 라고 했고 그 순간 야하바에게도 칼과 창이 날아가 온몸을 관통시켜버렸습니다. 그때 움직이지 못하는 스사마루와 야하바의 목을 탄지로가 일륜도로 쳐냈고 그들은 소멸하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보고 길가메시는 저 칼은 태양광을 담은 재질로 만든 무기인가? 하며 무기의 속성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탄지로는 길가메시에게 자신들을 도와주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연신 인사를 했고 길가메시는 아무리 쓸모없는 잡종들이지만 일단은
저 대나무 잡종이 죽는 것은 짐이 허락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죠. 엄청난 위압감에 거기에 있던 모두가 길가메시에게 압도당했고 인간이나 혈기를 넘어선 어떤 위대한 존재라는 게 본능적으로 느껴졌죠. 네지코는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총총총 걸어가 길가메시의 팔을 툭 잡았습니다. 그러자 길가메시는 얜 뭐지? 생각을 했죠. 타마요는 결례가 안 된다면 정체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되냐고 물었고 길가메시는 아무래도 이쪽 세계에는 자신 말고 소환된 서원트는 없는 것 같았기에 자신의 진명을 밝혀도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 반신반인 영웅왕 길가메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 말 들어도 딱히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몰랐지만 어쨌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박수를 쳤고 수백 년 동안 지식을 많이 쌓아온 타마요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기에 경악을 했죠. 타마요가 고대 역사 속의 인물이 어떻게 이곳에 있느냐고 묻자 길가메시는 그런 것까지 일일이 설명하긴 귀찮다며 일단 잡종검사 녀석을 제외하고는 전부 마력이 느껴지는데 너는 마술사냐고 물었고 타마요는 자신들은 혈귀라고 말해줬고 혈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탄지로가 네지코의 상태와 무잔이란 존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줬죠. 그러자 길가메시는 이 세계에는 시건방지게 왕 노릇을 하려는 녀석이 있다는 것에 불쾌함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세상의 왕은 자신뿐 나머지는 그저 잡종들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길가메시였기 때문이죠. 그래도 자신이 이들을 굳이 도와줄 필요는 없었기에 이 낯선 세상이나 구경하겠다고 떠났고 탄지로는 그에게 감사했다고 인사를 하며 네지코와 함께 12개월의 피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제니치와 이노스케와도 만나게 되고 어느덧 나타공원사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그곳에서 탄지로는 하연오 루이와 만나 싸우게 되었고 강력한 루이의 전투력에 탄지로는 심한 부상을 입었으며 네지코조차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루이는 네지코를 자신의 가족으로 끌어들이려고 했고 탄지로에게 다가가 그를 죽이려고 했죠. 그때 네지코는 엄청나게 분노하며 간절하게 탄지로를 구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 순간 엄청난 위압감과 함께 루이의 목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네지코의 강력한 마음속에는 길가메시에게 도움을 청하는 바람이 들어가 있었고 그것은 네지코의 팔에 있는 영주 하나가 소모되며 길가메시를 불러낸 것이었죠. 길가메시는 네지코와 탄지로의 상처를 보고 루이에게 감히 짐의 백성을 이 꼴로 만들어 놓다니 이 세상과 작별을 구하게 해주마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목이 날아간 루이는 다시 목을 붙였고 길가메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저번에 탄지로가 썼던 태양광을 머금은 재질의 칼을 떠올렸죠. 그 뒤 게이트 오브 바빌론 자신의 무기 창고를 열어 수많은 무기들을 루이에게 날렸고 이 중에 분명 태양광을 머금은 철로 만든 명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도 수많은 명검, 명창을 가지고 있는 길가메시였기에 일일이 다 무기의 특징들을 알지 못했고 이 중에 뭐 있겠지 라는 생각이었죠. 그때 어떤 대검에 목이 잘린 루이는 몸이 소멸하기 시작했고 길가메시는 저게 그 재질로 만들어진 무기였나 보군 이라는 간단한 소감만 말하며 루이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길가메시는 영체로 전환해 이들의 눈앞에서 사라졌죠. 그 뒤 지원으로 온 기살대원들에 의해 탄지로와 네지코는 기살대 본부로 가게 되었고 혈기인 네지코에 대한 죄압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주들이 네지코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늘어놓았고 호전적인 성향을 가진 주들은 네지코를 즉결 처형을 하려고 했죠. 그때 탄지로는 제발 네지코를 해치지 말아달라며 애원을 했지만 속박된 몸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영체로 지켜보고 있던 길가메시가 현실에 나타났고 미천한 잡종들끼리 추한 모습을 보이는구나 라고 소리쳤죠. 갑자기 나타난 길가메시 다들 엄청나게 경계를 했지만 길가메시의 카리스마에 모두가 압도가 되었고 우부야시키 당주보다 더 높은 어떤 숭고한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길가메시는 이 소녀는 짐이 관찰의 복렬과 다른 혈귀들과 다르며 인간을 해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다. 그럼에도 이 소녀를 처형하겠다고 한다면 영웅한 길가메시의 이름으로 네 녀석들을 전부 쓸어버리겠다 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게이트 오브 바빌론을 열어 수십 개의 검과 창을 꺼내 공중에 떠있게 하며 위협을 했습니다. 그의 주들은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광경인지 충격을 먹었고 탄지로는 길가메시님 이들은 귀살대로 인간들을 지키며 나쁜 혈기들을 처단하려고 모인 자들이니 제발 노여움을 푸시고 해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죠. 길가메시는 탄지로의 자신에 대한 충성심이나 동생 네지코에 대한 마음을 높이사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자신의 여동생을 위협한 존재들까지 변화하는 모습에 약하지만 그 착한 마음 하나는 인정을 해줬습니다. 탄지로는 위대한 길가메시에 대해서 주들에게 말했고 하야노 루이를 순식간에 퇴치한 것도 바로 이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웅왕이자 반신반인의 몸을 가진 우리의 희망이라고 엄청나게 띄워줬죠. 거의 길가메시 홍보대사였습니다. 그러자 주들은 길가메시의 엄청난 포스에 수긍을 했고 부디 자신들을 이끌어주라고 무릎을 꿇었죠. 우부야시키 당주 역시 부장을 잡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자신보다 뛰어난 지도자가 나오면 그걸로 만족한다며
길가메 씨에게 도움을 청했죠. 길가메 씨는 큰 종교의 창시자급의 카리스마를 가졌기 때문에 평범한 인간들이라면 길가메 씨를 따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 길가메 씨는 모두를 하찮게보고 지략을 활용한 타입이 아니었기에 이 귀살대에서의 최고 권력자는 자신이지만 임무 파견이라던가 전략 같은 건 원래 하고 있던 우부야시키에게 맡겼습니다. 그렇게 귀살대원들은 각자의 임무를 받아 열심히 수행했고, 길가메 씨는 우부야시키가 지어준 화려한 곳에서 내 병사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 라는 생각을 하며 여유를 부리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무한열차로 탄지로와 네즈쿠 그리고 다른 인간들과는 다르게 평소 강한 신념을 지니고 있어 눈여겨보고 있던 염주 쿄조로가 파견이 되었는데, 그곳에서 쿄조로가 상현사 마카자와 싸움 후 심각한 부상을 입고 돌아왔고, 그로 인해 더 이상 전투를 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다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길가메 씨는 직접 부상당해 입원해 있는 쿄조로를 찾아갔고, 다행히도 승객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으며 탄지로 일행들도 지켜냈지만 상현의 혈기를 잡아내지 못해서 송구스럽다고 다음번 기회에는 꼭 그자를 처치하겠다고 말했죠. 큰 부상을 입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는 쿄조를 보고 길가메 씨는 어떤 뜨거움이 마음속에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번 기회는 없다. 그 녀석들은 짐이 섬멸해버릴 테니까. 길가메 씨는 자신의 병사, 그것도 옛날로 치면 장군급의 부하가 큰 부상을 입자 꽤나 기분이 언짢아졌고, 혈기라는 존재들이 약해서 자신이 딱히 나서려고 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병사가 된 이들보다 강한 혈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되자 그 무장이란 녀석에 대해 조금은 진심으로 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시나리오 1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다음 편부터는 본격적으로 길가메 씨의 본 실력이 나올 예정이니 다음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